자, 그런데 영어는 한 바이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글은 2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 모음으로 돼 있죠, 한글은.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2바이트를 묶어서 한글 코드화를 따로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는 한글 코드는 이렇게 2바이트로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글로 10바이트다 그러면 몇 자예요? 5자가 저장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TB에는 자료가 얼마큼 들어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테라니까 1TB가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킬로, 메가, 기가, 테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으니까 1테라면 신문 800만 페이지, mp3 25만 개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나게 큰 용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들 지금 USB 다 갖고 다니죠? USB 갖고 다니죠? 그 다음에 요즘 하드디스크는 SSD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죠? 옛날 하드디스크를 열어보시면 옛날에는 전자자기 드럼 장치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조 기억장치 갖고 다니시죠? 하드디스크, 보조 하드디스크 들고 다니는데 하드디스크가 큰 게 있을 거예요. 옛날 거. 그런 거는 뭐냐면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전자기 장치로 이루어졌어요. 드럼이라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은 거기를 0과 1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0과 1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용기를 썼는데 요즘 들어서는 USB 있죠. USB라든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어떻게 쓰냐면은 트랜지스터 형태로 이제 바뀌어 놓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요쪽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표시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뭐 여러분들 뭐 트랜지스터냐 캐퍼시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소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하를 들어서 값이 들어있으면 1, 값이 안 들어있으면 0. 아까 전에 제가 전기 신호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USB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USB라든가 SSD 하드디스크가 옛날처럼 자기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건데 그냥 넘어가시고 이렇게 전압을 이용해서 요즘 만드는 저장 장치들을 이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됐어요? USB라든가 이런 저장 장치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하드디스크가 종류가 2가지예요. 저장 장치가. 옛날처럼 쓰다 아까 전에 여기 봤던 것처럼 뭐 옛날에 플로피 디스켓 이런 거 처음 봤죠? 플로피 디스켓, CD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CD가 여러 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이제 거기다 0과 1을 쓰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도체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요즘 나오는 이제 USB라든가 SSD라든가 이런 저장 장치들입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장되냐면 전부 다 뭘로 저장돼요? 0과 1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자기 디스크든 아니면 이런 트랜지스터 뭐 이렇게 형식으로 돼 있든 간에 전부 다 뭘로 저장이 돼요? 데이터는 0과 1로 비트로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간 하나하나가 몇 개짜리냐가 용량이라는 겁니다. 1테라냐? 박스가 1테라밖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저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 용량의 크기들이 전부 다 이런 개념인데 자 아까 전에 글자 한 글자가 몇 비트라고 그랬죠? 8비트가 있어야지만 한 바이트가 되고 그게 저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용량을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되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자, 글자는 저렇게 됐어요. 텍스트는 A, B, C, D, E, F, G 이런 거는 숫자 1, 2, 3, 4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1바이트가 하나로 저장되는 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는요. 우리가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은 그러면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글자처럼 ABC가 ABC들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은 어떻게 저장하냐면, 사진을 쪼갭니다. 요 단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사진이 있으면 아무 사진이나 꺼내놓고 그거를 쪼갭니다. 몇 개로 쪼개느냐? 가로, 세로 몇 개로 쪼개는지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4면 크게 4개로 쪼개는 거죠. 4개. 자, 지금 볼게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쪼갰죠? 가로 8개, 밑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8 곱하기 8 픽셀로 이루어진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즉, 사진 원본 한 장을 가로 8개, 세로 8개 박스로 쪼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픽셀을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가 더 선명하겠어요? 덜 선명하겠어요? 더 선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진은 픽셀을 많이 쪼갠 사진 있죠? 그러면 사진이 선명하죠. 또 어떤 사진은 사진이 흐릿한 게 있죠. 또 어떤 사진은 확대하면은 사진이 흐릿해 보이죠. 사진을 확대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저장 용량이 1메가 사진을 저장할 거냐, 1메가 형식으로 할 거냐라고 쓰는데 거기 보면 픽셀 단위가 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을 몇 곱하기 몇으로 했을 때 사진 한 장,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 한 장이 저장 용량이 얼마가 될 거예요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확대해도 안 깨지려고 하면은 저장 용량이 큰 걸로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 핸드폰 사진 찍어봐서 알죠? 그거에 대한 원리가 뭐냐면은 지금 보는 이겁니다. 핸드폰 사진이든 무슨 사진이든 전부 다 이미지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픽셀만 쪼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픽셀을 쪼갠 다음에 이 픽셀 하나에 들어가 있는 색깔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는 색깔입니다. 픽셀로 쪼갠 다음에 픽셀 하나하나의 색깔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미지 인식은. 자,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흑과 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흑백. 그러면 흑백은 뭘로 인식하면 돼요? 비트가 몇 비트가 필요해요? 흑백은. 흑과 백 종류가 몇 개예요? 2개지죠? 2가지죠? 그 흑백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 비트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비트 하나에 0 아니면 1이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트 하나니까 0000, 001111, 00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8 곱하기 8 픽셀에 한 비트당 한 비트만 들어가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총 64개 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64비트. 요 그림 한 장을 표현하려면 64비트의 저장 공간만 있으면 이 그림이 저장이 되죠. 이런 식의 그림들을 수없이 많은 흑과 백의 그림들을 8 곱하기 8로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 64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죠? 64비트면 8바이트죠? 우리가 얘기하는 8 곱하기 8, 그러니까 용량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그림은 흑과 백으로 인식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빨강, 노랑,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인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비트 하나에 몇 가지 색깔을 표시할 수 있느냐가 RGB 코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RGB 코드를 32K를 썼다, 뭐 몇 비트를 썼다, 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4가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비트가 2개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00은 흰색, 11은 검은색, 01은 뭐 빨간색, 10은 뭐 파란색. 이렇게 코드 체계를 만들어주면 되죠. 색깔도. 그러면 요 비트 하나에 몇 비트짜리 색깔을 쓸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면 전체 컬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미지는 몇 개의 픽셀로 잘게 쪼개느냐, 그 다음에 하나의 픽셀에 몇 개의 비트로 색깔을 표시하느냐, 이 2가지를 가지고 용량이 결정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핸드폰 찍는 거의 그 카메라 용량입니다. 거기 보시면 몇 가지를 쪼개냐. 이제 이걸 가지고 픽셀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색깔이 더 여러 개일수록 색깔을 여러 개 표현하면 할수록 선명해지죠. 다양한 색깔을 원색깔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게 이미지 저장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컴퓨터에는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지털로 찍는 모든 사진들은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를 원상 출력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거를
프린터나 아니면은 모니터에 이거를 표시해 주면 되죠. 그죠? 거기 픽셀로 쪼개서 거기에 색깔을 입히면 이제 출력하면은 사진 인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동영상은요? 동영상은 이 이미지, 1초의 이미지가 30장이 들어가면 동영상입니다. 아시죠?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돌릴 때 영화를 어떻게 돌리냐면 필름 있죠. 필름이라는 게 사진이에요. 사진 한 장을 1초에 30프레임이라 그래요. 1초에 사진을 30장 돌리면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화의 원리예요. 영화는 이미지를 스틸컷으로 해서 그거를 1초에 30장씩 무적 빨리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30배의 용량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사진 한 장에 30배 용량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우리가 찍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영상 카메라. 비디오는 그 개념이에요.